두 번째, 미국 집의 종류와 렌트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집의 종류로는 싱글하우스, 타운하우스, 아파트와 콘도가 있게 되고요. 싱글하우스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벽을 공유하는 주택, 아파트와 콘도는 개인 또는 회사에서 임대 목적으로 설계한 주택입니다. 유틸리티란 우리가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부가적인 옵션 사항들이고요. 이 유틸리티 비용은 렌트일 경우 집 주인이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 항목에는 가스, 전기, 수도, 쓰레기, 그리고 짐,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주차 공간 또는 HOA는 Home Owner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주택 소유주 협회인데요. 이 HOA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HOA에서는 주택의 외관 관리나 공용시설물 그리고 조경 등을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는 세입자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이 유틸리티 비용에 납부를 해야 하고요. 간혹 렌트하는 경우에는 이 유틸리티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렌트를 알아보실 때는 이 유틸리티 비용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집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싱글하우스와 타운하우스는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싱글하우스는 우리가 보통 이름만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층에서 3층까지 복층을 가진 독채의 집입니다. 타운하우스도 싱글하우스와 마찬가지로 1층에서 3층까지 다양한 층수로 복층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이것도 혼자서 1, 2, 3층을 다 사용하는 독채이지만 두 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웃집과 벽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싱글하우스는 양옆이 옆집과 분리되어서 야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독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이웃집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웃집과의 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싱글하우스와 다릅니다. HO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의 외관이나 공용시설물 그리고 조경 등을 관리해주는 그런 협회로서 이 HOA 관리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200불, 400불 집에 따라 다르고요. 이 싱글하우스는 싱글하우스마다 다른데 이 싱글하우스가 단지를 이루는 경우에는 이 HOA에 별도로 가입하여서 업체가 외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HOA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싱글하우스의 경우에는 집 소유자가 직접 모든 관리를 다 담당을 해야 합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HOA에서 관리를 하고 업체가 그 타운하우스 대단지들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HOA 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인 경우 이 HOA 경우 비용은 집 소유자가 납부를 하거나 세입자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 계약할 당시에 HOA 요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경 관리는 싱글하우스의 경우 HOA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HOA에서 담당을 해주지만 HOA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집 소유자가 모두 다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이 미국은 또한 이 외부 조경에 굉장히 까다로운 동네라서 잔디를 관리하지 않거나 또 나무가 관리가 되지 않거나 집 앞에 낙엽이 막 쌓여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낙엽이 이웃집들의 보행에 미끄러움을 유발해서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경 관리는 반드시 계절에 맞춰서 본인이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HOA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외관 관리나 조경 관리에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이제 HOA에서 건물 외관 관리나 조경 모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집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그래서 이 싱글하우스는 장점으로는 독채로 이루어지고 이웃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다른 타인으로부터 소음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를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꽃을 키우거나 또는 채소나 밭 관리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원 관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싱글하우스는 대부분 거라지라고 하는 차고가 1층이나 베이스먼트에 깔려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함이 있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집 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집 관리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집 가격이 싱글하우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며 HOA에서 조경과 모든 건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간혹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도 HOA에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 설치가 필요 없이 그냥 그 공용 인터넷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이웃집과 벽을 공유하고 옆집에서 소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집 간에 소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타운하우스마다 가라지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용 파킹랏을 이용하거나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도와 아파트입니다. 이 콘도는 한국에서는 리조트 느낌으로 약간 호텔, 모텔, 약간 그런 콘도 개념이 강하지만 미국에서 콘도는 한국의 아파트 구조와 실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층 건물로 다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주택 방식이고요.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유지하고 또 사용하는 그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탑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가 아니고 한국의 빌라와 유사한 구조이고요. 주로 1층에서 4층의 저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복층으로 이제 여러 세대들이 한 층에 사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아파트의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복도가 카펫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소 조금 냄새나 이런 청결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4층에 사시는 세입자나 또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을 보거나 또는 이사를 갈 때 짐을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콘도 아파트의 내부 구조는 이제 스튜디오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스튜디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룸, 방이 딱히 없고 그냥 오픈된 형식으로 취침과 취식 등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오픈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한 내부 구조는 뭐 방의 개수에 따라서 원룸, 투베드룸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아파트 실내 구조와 비슷하게 한 평면 안에 화장실과 방, 거실, 부엌 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집 렌트 또는 매매를 할 때 이 매물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관심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설정할 때는 회사나 학교 등 이런 본인이 취업하거나 공부해야 할 지역이 먼저 이렇게 크게 나올 텐데요. 그 동네의 우편 번호를 찾아보십시오. 미국의 집 주소는 대부분 번지수, 다음에 도로명, 도시, 주, 마지막으로 우편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제 집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적혀 있는 우편 번호를 알아두시면은 이 번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진로우와 레드핀이라는 집 매물 검색하는 사이트에 우편 번호만 입력하시면 쉽게 여러 매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 말고도 이제 한인 카페, 이제 온라인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주로 내가 관심이 있는 동네나 지역에 한인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한인 카페에 간혹 룸쉐어 합니다. 이때는 성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는 여성분 룸쉐어 합니다. 어디 회사 다닐 남성분 룸쉐어 합니다. 이렇게 룸쉐어도 굉장히 아파트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이런 데서 룸쉐어를 하면은 숙박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룸쉐어를 하실 수 있고요. 이때는 당연히 안정성과 이제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국에 이제 출국을 하시고 미국에 입국을 하셨는데 내가 회사 출근할 때까지 한 2, 3주 동안 임시적으로 좀 어디에 머물면서 동네를 천천히 살펴가지고 집을 고르고 싶다 하신 경우에는 이제 에어비앤비나 호텔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진로우와 레드핀에 대해서 어떻게 매물을 검색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로우에 일단 접속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예시로 스탠포드 대학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스탠포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지도와 함께 이제 다양한 동네가 뜨게 되고요. 이 옆에 보시면 다양한 집들이 나오고 그 옆에 우편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회사나 학교
우편번호를 일단 찾아보시고 그 우편번호를 검색하시면 제가 진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스쿨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쿨탭은 학군이 좋은 동네가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군이 좋은지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첫 단계가 이 스쿨탭입니다. 이 스쿨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멘터리, 미드, 하이스쿨을 체크를 하시고 이 미국은 각 학교마다 레이팅이 나가게 됩니다. 즉 학교의 등급,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존재하게 되고 주로 한국인 분들이 선호하는 그래도 학군이 좋다 싶은 학군은 7점 이상 그리고 좀 무난하다 싶으면 5점 이상 되는 학교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초중고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경찰서와 편의시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파크나 굉장히 편리한 하여튼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동네는 한국인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군을 원하는 점수대에 설정을 해서 학교가 이제 뜨게 되면 그 학교를 누르게 되면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바운더리 구역의 집 매물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여러 개를 고르실 때 위에 보시면 for rent, for sale 렌트를 할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 고르실 수 있고 다음은 가격 그리고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홈 타입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싱글하우스, 타운하우스 그리고 아파트와 콘도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유형으로 쉽게 원하는 집을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레드핀도 마찬가지로 제가 스탠포드로 검색을 하였을 때 for sale, for rent 먼저 검색을 하시고 원하는 가격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 개수, 화장실의 개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홈 타입은 하우스, 콘도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진로와 굉장히 흡사하고요. 이 레드핀 사이트의 또 장점은 내가 원하는 집이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되어 있는지 기록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할 경우에 이 집이 전에 얼마의 거래가 되었었는지 그런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홈 피처스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비가 되어 있는지 선택하고 싶을 때 그런 옵션 사항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진로와 레드핀에서 집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집 옵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4번째에서 지금 집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의 개수 1베드룸, 2베드룸, 3베드룸 당연히 방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렌트비 또는 매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요. 이 화장실의 개수도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 싱글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화장실이 1개, 2층에 화장실이 2개 이런 식으로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간혹 2.5 bathroom, 0.5포인트로 카운팅이 되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샤워 시설이 없는 변기와 세면대 정도의 굉장히 심플한 공용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로 카운트 되는 화장실은 샤워 시설이 있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화장실. 그래서 2.5, 3.5가 나오더라도 0.5는 우리가 간단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도 한국에서는 평방미터로 계산이 되지만 여기는 스퀘어나 피트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하우스나 이제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여러 층수가 포함된 단층으로 나누어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체 층수의 스퀘어 핏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야드가 포함되는 그런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좀 익숙해지면 이제 감이 오실 것 같고요. 물건 가격, 매매 가격, 렌트 가격 당연히 여러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가격은 여러 매물을 보시면서 왜 다른지, 뭐 때문에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집의 대부분의 건축 연도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 30년은 신축이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우려되신다면 좀 신축 건물을 선호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역시도 당연히 신축 건물일수록 가격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집 옵션 중에 하나가 난방 시설, 에어컨 시설, 그리고 가전제품이 빌트인인지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미국은 면적이 굉장히 크고 또 지역마다 이 평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중부나 남부 지역인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수적일 수 있을 테고, 또 약간 북쪽 지역 비교적 쌀쌀하기 때문에 에어컨보다는 또 난방시설만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기본 옵션을 잘 비교를 해보셔서 좋은 집을 고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를 선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 제가 우선순위를 조금 매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한국인 분들이 미국에서 집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꼭 자녀가 있어서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대부분 초중고가 있는 그런 동네가 경찰서도 배치되어 있고 구급시설, 또 그리고 병원 또는 마트 아니면 우체국, 이런 관공서 기관들도 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있는 동네,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다면 학군이 랭킹이 좋은 학교, 아마도 가장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편리성인데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낼 때 차를 사지 않을 생각이라면은 이것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사실상 차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만약에 차 없이 이제 사실 생각이시라면은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원활한지 굉장히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곳은 이제 회사와 근접한 지역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회사가 있는 곳들은 뭐 다운타운이나 번화가이기 때문에 집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회사와 가까운 기숙사나 아니면 뭐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차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안에 따른 이제 우범 지역을 탐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은 총기도 허가가 되어 있고 대마초, 뭐 마약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출이 되어 있고, 또한 특히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는 홈리스, 즉 거지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범 지역을 잘 탐색을 하셔서, 이 우범 지역은 구글이나 이런 데에 무슨 동네 우범 범죄율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 지도들이 이제 검색되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동네, 관심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성범죄자 아니면 뭐 살인자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신 후에 집을 고르신다면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집을 고르실 것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국에서 집 매매와 렌트, 이런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